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바디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바디에 뭐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지방 흡입이나 지방 이식이나 아니면 뭐 초음파, 고주파 가지고 이제 다리살을 좀 탄탄하게 해서 리프팅을 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바디 하면 사람들이 아 필러 많이 하지 이게 돼 있어요.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팩트를 따지자면 인구 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되게 높은데 자꾸 따라한단 말이에요. 치킨집 옆에 또 치킨집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오리진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어떤 선구자가 뭔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주변에서 따라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술이 유행을 한다. 그제서야 이제 키워드 걸고 마케팅해서 뭔가 시술을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 고객들이 온라인상 서칭을 했을 때는 별로 오래되지 않은 병원도 포장은 잘 할 수 있어요. 이 결국 내원을 했을 때 상담을 받아보면 대충 하지 마시고 좀 디테일하게 좀 병원 채널을 통해서 상담을 해보시면 좀 차이가 제법 많이 나요. 제법 많이 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골반 필러를 맞으려고 전화를 돌렸어요. 제가 소비자예요. 근데 제가 한 10군데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8, 9군데가 거의 비슷해. 가격이. 고객님 그 정도 되시면 200-300cc 하시면 되고 가격은 300-400만 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곳과 예를 들어 저희 병원에 전화했는데 직접 보셔야 되고 용량이 200-300cc에서 뭐 1000cc까지 들어가고 가격은 뭐 1000만 원에서 2-3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겠죠. 대도 안 하게 비싸네 끊거나 이 병원이 특별한가 보다 이 병원 좀 알아봐야지 하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물건이다. 근데 우리 어디서 떼와서 5배 팔든 10배 팔든 그거는 사실 거품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의사 중에 또 탑 클래스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필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완전 딴 생각을 하고 있죠. 반대 생각을 하고 있죠. 필러는 그냥 저냥 용량 정해져 있고 cc당 뭐 얼마다 이런 편협한 생각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시계를 좋아하는데 시계가 유독 비싼 브랜드들이 이유가 다 저는 있다고 보는데 여기 왜 이렇게 쓸데없이 비싸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받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뭐 용량을 다양하게 해봤다라는 거는 정말 맞게끔 커스터마이제이션해서 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돈 많이 받으려고 용량 무조건 크게 부르는구나. 실제로 고객들이 기대치가 생각보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아요. 제가 이 필러를 한 지가 지금 14년이 넘었는데 많은 고객들이 오래됐다고 잘하지는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오래됐으니까 잘하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다양한 사람, 다양한 용량, 다양한 가격대를 해봤느냐라고 저는 물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병원에 고객들한테. 저한테 꼭 안 하셔도 되니까. 뭐랄까 이제는 전후사진 이런 거 의미도 없어요. 왜냐 마케터들이 엄청 보정을 많이 해놓거든. 후발주자들은 잘하는 병원 닥터 케빈 저렇게 하는구나 그냥 따라하면 돼. 따라하는 건 세상 쉬워요. 쉬운데 고객님들이 뭐 이사님과 저를 직접 대면해서 내공을 느끼면서 상담을 하지 않는 한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PC로 보면서 병원을 감별을 해내기는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후사진을 보지를 마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후사진이 그렇게 이제는 큰 감별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전후사진을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직접 내원했을 때 자기한테 맞는 전후사진을 골라서 계속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 고객 중에 제 생각에는 고소득자가 상당히 많다라고 느껴질 때가 뭐냐면 제 고객들이 하는 사업을 본인이 스스로 할 때 저와 같은 마인드로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례로 필러는 싸게 받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면 하루에 바디를 10명 미만으로 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을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바디를 하는 병원이 있는데 한 원장이 하루에 수십 명을 해요. 그럼 이 환자들 컴플레인 70-80%에 육박할 거예요. or 20-30%는 쉣 하면서 다른 데 갈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 70-80%의 고객들이 1차 시술 때 잘 되면 리터치 때가 편해요. 리터치도 엄청 빨리 신속하게 될 수 있는데 1차 시술이 엉망이다? 그러면 고객들이 두 가지예요. 리터치를 아예 안 오거나 교정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엉망으로 넣어놓으니까. 그러면 그 고객들이 한 달 뒤에 모이는데 1일 했던 사람, 2일 했던 사람, 3일 했던 사람 몰려가지고 리터치 한다고 바빠서 처음으로 시술하는 사람한테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얘는 물건을 팔면 되잖아. 그리고 고객센터에 처리하면 되잖아. 컴플레인은. 근데 이 시술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시술한 사람이 봐야 되는데 시술은 대표가 해놓고 리서치는 부원장이 하고, 예를 들면 부원장이 처음 시술을 하고 컴플레인 나올 것 같으니까 좀 그나마 실력 나은 대표원장이 또 커버를 하고, 이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은 잘 돌아가고 바빠 보여요. 그런데 그 바글바글한 게 절반 넘게 전부 다 컴플레인일 수가 있다는 그 생각을 고객님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시간에 거의 한 명만 잡아요. 그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저도 돈 많이 벌면 그렇고 싶죠. 근데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체력, 정신력, 포커싱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게 얼마나 실력 없으면 상담비도 안 받고 예약 변경해달라 그러면 다 해주고, 처음에 의사가 100cc 불렀다가 돈 없는 것 같으니까 50cc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고 고객들하고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결과값과 타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계속 찾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도 사실은 좀 장사잖아요. 장사 안 된다고 용량 낮춰서 부르고, 장사 안 되니까 주변 병원 따라 한다고 가격 낮추고, 장사 안 되니까 이 정도 용량은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용량은 소신껏 못 부르겠고. 그러니까 그런 병원들이 역사가 없고 소신이 없고 실력이 없고 보는 눈이 없고 미래지향적이지 않으니까 그 가격대에 그 용량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듣도 보도 못한 가격에 놀래요. 그래서 이제는 고객들이 어떤 병원을 볼 때 전후 사진, 용량 이런 거 끌리지 마시고 그 원장이 가지고 있는 철학, 병원을 홍보하는 글들, 유튜브들, 인스타 이런 걸 보세요. 그러니까 병원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 색채, 철학을 봐라.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